꿀팁 아닌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예. 너무 처음부터 그 대기업에 입사를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예. 추후에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발전소 환경기술인하고 사실은 환경안전팀의 업무가 너무 유사하다.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계시다가 언제든지 또 뭐 환경안전팀으로 갈 수 있는 스펙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팀, 환경기술인 이게 뭔 차이냐? 그러니까요. 뭐 하는 곳이냐?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글을 답변을 단 적은 있어요. 예. 사실 업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통 기업체에서 이제 공고를 낼 때 이제 그 잡 디스크립션에 예. 보통 안전 환경팀 예. 혹은 뭐 환경 기술인 예. 혹은 뭐 EHS 팀 이렇게 많이 내는데 사실 그게 다 똑같은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기업의 그 규모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예, 기업의 규모가 조금 작으면 작을수록 일당백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을 통해서 좀 너가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보통 규모가 조금 작은 업장에서는 그 환경기술인 그러니까 환경기술인으로 채용된 분이 환경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안전을 이제 작을수록 더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느낌이 바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까지. 요 세 개가 합쳐진 게 이제 EHS라고 하는데 이거 혼자 하는 거죠 이제 EHS. EHS 팀인데 혼자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이제 조금 괜찮은 회사다. 이것도 저는 추가로 보통 이제 총무, 생산. 총무까지. 네 맞습니다. 와 이거 너무했는데. 기업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방향일수록 업무 분장이라고 하죠. 예. 그 업무 분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환경 기술인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수질, 대기, 폐기물, 유해화학 예. 요 네 가지 정도가 아마 조금 메이저 업무일 것 같은데 요것마저도 조금 규모가 큰 업장들은 수질 따로, 대기 따로, 폐기물 따로, 그것까지 이제 유해학 따로 예.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규모에 따른 구분일 뿐이지 그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사실 다를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역량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천성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역량이 좀 있으면 이 일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꼼꼼함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게 업무를 조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면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환경기술인의 주요 고객사는 보통 관공서인 경우가 많고 관공서와 업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례로 제가 또 나온쌤에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네. 1 더하기 1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더하기 2죠. 맞습니다. 아니면 귀요미나. 네, 1 더하기 1은 2가 맞는데 네. 사실 이거를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유연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사업장 점검을 왔다. 보통 공무원분들이 조금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물론 대부분들 다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 지적을 해주시지만은 간혹가다 조금 이제 본인의 그런 생각을 조금 섞어서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걸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환경 기술인으로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첫 번째는 주무관님, 그거는 이제 물안경보존법 제 몇 조에 의해서 그거는 저희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와, 그냥 FM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주무관님, 그거는 제가 미처 몰랐네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좀 여러 방면으로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조금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전자의 답변은 정답입니다. 정답은 맞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 주무관님 입장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그 분도 그걸 아마 몰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이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정답을 딱 고지고대로 하게 되면은 아마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유연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유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역량을 쌓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이제 그런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인터넷 글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곳에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해당 직무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를 할까요? 어떤 걸 준비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관련된 아카데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단기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맞아요. 단기가 다양하죠. 6주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6개월짜리도 있고 회사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되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도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뭘 한 사람을 뽑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는 맞는데, 단순히 이제 경험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단기 교육 과정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배우는 게 훨씬 낫다. 환경기술인에 입사하기 위해서 쌓아야 되는 스펙, 어떤 게 있으면 이거 좋을 것 같다. 필수 스펙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스펙 좀 구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펙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준비를 했었을 때 요런 분위기더라. 요 정도로 한번 그것만 해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기술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공학계열, 이공계 계열이나 자연계열이 많기 때문에 문과랑은 조금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문과 같은 경우나 이공계 계열에서 취업을 하기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스펙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흔히 학교 간판, 그리고 이제 학점, 그리고 이제 토익이나 오픽 영어 점수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 자격증이 1개 내지 2개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취업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영어 성적은 그 특정 기업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크게 환경기술인 쪽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엄청 중요하진 않더라.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입사하시는 그런 초년생분들을 보면은 기사가 2개가 아니고 3개, 4개 엄청 스펙들이 좋으셔가지고 3개부터 시작하고 지금 그 당시에 준비했던 저희 세대가 스펙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가 논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시험도 더 어려워졌는데 더 많이들 따시니까.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신데 그러니까 더 저희 채널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2개 따는데 하나 더 못 따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사실은 지금 여기까지만 저희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쌍기사 만들었다? 그러면 크게 영어를 요구하지 않는 빨리 경험을 또 쌓아가지고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환경 쪽에서만 일했었으니까 환경 쪽에서만 국한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꿀팁 아닌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너무 처음부터 그 대기업에 입사를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추후에 경력직으로 대기업에 입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름이 싹 돋았습니다. 아, 네, 정말. 예. 진짜 제가 본 것만 해도 한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요. 네, 저도 네, 너무 많이 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에 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그런 뭐 대기업들을 못 가게 되면은 스스로 조금 낙심을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뭐 저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진짜 대기업까지 올라가신 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충분히 그 경력만 잘 관리를 하시고 쌓게 되면은 그렇죠. 예. 네, 충분히 대기업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고 네. 이게 진짜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사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대기업은 뭐 경력직만 뽑는다더라. 근데 그 경력직이 대기업 경력직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당 직종의 일을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커리어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어떤 회사의 규모보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스페셜하게 해낼 수 있다. 그 인재가 좀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거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펙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아까 생겼는데 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환경안전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파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파는 이렇게 세분화되니까 환경 기술인으로 일할 거면 환경안전팀에서 환경 스펙만 쌓아.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안전기사 이런 거 필요 없고 네네. 위험물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파가 있고, 두 번째 파는 어쨌든 네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팀에서 잘 융합이 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려면 그래도 너가 어차피 무경력이면 수질대기 있고 산업안전이 있고 뭐 위험물까지 다 있는 사람이 더 문제되지 않겠니? 하는 이제 두 파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 약간 메모대전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진짜 네.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고. 보통 회사에서 공고를 낼 때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서 희망하는 인재가 다르겠죠.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게 법정 선임과도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각 법마다 법적으로 선임을 해야 되는 기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종 사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통합법에 따라서 이제 수질대기가 네. 다 있어야 되는 사람과 예. 그다음에 수질대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사람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합니다. 총괄 관리인하고 네. 그 밑에 뭐라고 그러죠? 일반 관리자가 그쵸.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발전소에 처음 입사했을 때 안전환경팀이었습니다. 정말요? 예, 예. 원래 안전환경팀으로 입사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이들 좀 오해를 하시는 게 내가 안전환경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환경 전공인데 안전도 같이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예. 이제 흔히들 안전의 꽃이라고 하는 그 PSM도 같이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기술인이 이 환경 업무만 해도 바쁜데 그 PSM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한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그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과적으로 업무는 세분화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환경 전공이라 하면은 굳이 안전까지 이렇게 내가 섭렵을 할 필요가 그다지 없을 것 같다. 너무 좋은 얘기네. 예. 너무 좋은 얘기네.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아예 정말 중소기업 내지는 소기업 스펙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데 내가 원맨 다 해야 되는. 그건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나는 나중에 대기업에 이직을 희망한다면 차근차근 환경 쪽의 스펙을 쌓아가는 거죠. 아마 네. 시청자분들도 그 대기업 공고라든지 어느 정도 그 기업의 규모가 있는 공고들을 보시면은 다는 못 봤지만은 아마 대부분은 환경하고 안전하고 둘 다 시키는 대기업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 지금 희망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환경 업무도 해야 되고 산업 안전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중복 선임은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그 중복 선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질, 대기 이 두 개만 중복 선임이 가능하고 그 이후적으로 뭐 산업 안전이라든지 위험물 이런 것들은 취득을 하셔도 현실적으로 써먹을 일은 없다. 어차피 안전 쪽에 선임 한 명을 또 두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예. 중복 선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현재 본인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환경 업무도 하고 안전 업무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리가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력이 쌓이고 이 역량이 길러지면 우리 천성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비전들이 또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비전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발전소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제 인생을 아주 갑자기 좀 심오해진 얘기인데 아 좋아요. 네. 결국 인생 얘기로 가게 돼요. 네네. 이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를 지금 뭐 한 60세 정도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계획을 구분을 했습니다. 환경 기술인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요 지금 단계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단기, 이제 초기 단계는 조금 어느 정도 목표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은 사실 이 직장인들은 보통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이제 소속된 직장인 예. 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느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직원보다는 이제 저 자체가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은 현재 이제 그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A라는 회사에 소속된 누구라면은 앞으로는 A라는 회사에 소속된 기술사 이런 식으로 그 회사가 저의 전부가 아닌 그냥 뭐 언제든지 이렇게 그렇죠. 컨트롤할 수 종속이 있는 아니라 점점 이제 파트너 개념으로 그쵸. 바뀌는 거네요. 내가 직업 자체가 되자 네,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고 싶습니다. 환경 기술인으로 계시고 또 오퍼레이터도 거쳐오셨는데 네네. 각 직종 구분해서 네네. 어떤 성격의 사람이 이건 성격적으로만 좀 봤을 때 오퍼레이터는 어떤 성격, 그다음에 환경 기술인이나 환경 안전팀은 어떤 성격이 좀 좋을 것 같다. 아마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정말요? 네. 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업무가 그냥 1부터 10까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치 오차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맞다라고 하면 그쪽이 맞는 거고 환경 기술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업무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일로 올 수도 있고 이게 뒤로 갈 수도 있고 예. 이제 본인 스스로 조절을 해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좋은 정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할 게 없어요. 너무 정리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다음 주부터 제가 게스트로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